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 생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한국 분들의 독일 이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유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민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독일 유학과 독일 이민의 개념을 나름 정리를 해보았어요. 일단 독일 유학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다. 도시, 학교, 일자리, 어떤 시기와 기간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독일 이민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불가능하다. 독일 출국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면 독일 이민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결정에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과 의견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께는 자녀 교육 문제가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공부를 하러 오셨어도 일단 그 생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민으로 보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자녀 교육 때문만으로도 독일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또 정말로 추진을 하셔서 독일에 정착한 가정도 제가 몇 배웠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을 고려하시는 가족 단위이신 분들께 독일의 어느 도시로 이민을 나가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 독일 이민 도시별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바탕이 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 독일 도시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인구 100만이 넘는 메가슈타트 하면은 거대 도시, 인구 10만이 넘는 그로스슈타트, 대도시, 인구 2만부터 10만까지는 미텔슈타트, 중도시, 마지막으로 인구 5천에서 2만까지는 클라인슈타트, 소도시,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상 인구 2만 미만의 도시들은 도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현재 사는 지역이 인구 많이 조금 안 되는 소도시인데 그냥 시골 마을로 보는 것이 적당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주변의 거주자분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는 인구 2만부터 10만까지를 중소도시라고 보고, 2만 미만은 독일 시골 마을로 봐서 한국 가족으로서 독일에 살 때 각 도시별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대 도시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인구 100만이 넘는 독일 메가도시는 2021년 기준으로 총 4곳이 있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쾰른. 저는 이곳들에 실제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방문을 할 때마다 받았던 인상이 여기는 정말 독일 안 같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언어만 독일어를 쓸 뿐이지, 그러니까 시내도 보면요 정말 서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장점이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 식료품 및 어떤 문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향수병이 오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향수병에 되게 허우적대다가 딱 그 시기에 뉴욕 견학 수업이 잡혀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든 자유 시간을 거의 뉴욕에 있는 한인타운에서만 보냈어요. 뉴욕에 사는 어렸을 때 친구들 막 연락해서 만나고 그랬더니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독일 메가슈타트에 살면 분명히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외국인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관광객이 됐던 이민자가 됐던 튀는 아시아 외모로 인해서 오는 어떤 위축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어가 만약에 전혀 안 된다 하실지라도 독일 삶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점. 이제 독일은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자가 아니면 월세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독일스러운 것을 경험을 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께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 저희 자녀들 또한 수많은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독일어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뭐 독일 문화나 독일어에 노출을 시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겠다. 또 학교도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줄을 이루는
이루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분명히 독일인데 독일 사람이 없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잘 모르고 가시면. 워낙 도시가 크고 넓기 때문에 학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 계속 이 NLB주에 사시다가 베를린으로 이사를 갔던 지인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랍계 아이들이 주를 이루는 학교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랬더니 거기서 계속 그 아이들한테 맞고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께서 태권도를 시켰대요. 독일인데 태권도 시키기도 쉽죠?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막 때리고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베를린 내에 좀 괜찮은 동네로 이사를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미리 하시던지 아니면은 지인을 통하시던지 해서 미리 좀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메가 도시들에 사시면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그렇게 자주 온대요. 독일 갈 건데 너네 집에서 지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찐친이나 친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빌건맨 하겠지만은 근데 그들은 제가 뭐 아무리 독일 시골 구석에 산다고 할지라도 찾아오실 분들인 거고 그 정도 친분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내가 독일 관광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거대 도시의 삶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프라는 훌륭하나 어떤 독일스러운 삶의 경험은 원하시는 만큼 못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 대도시 장단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들이고요. 독일의 80여 개의 도시들이 대도시에 속한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루르 지방이라고 하죠. 공업 발달로 인해서 큰 도시들이 많이 형성된 NRW주에 있는 도르트문트, düsseldorf, 에슨, 보훔, 부퍼탈 등이 속하고요. 특히 이 주는 학생 신분으로 사실 경우에 학생증으로 이 주 안에 있는 모든 도시 간 이동이 무료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들 보시면은 독일의 다른 대도시들도 보실 수 있으시죠? 저는 지금 사는 독일 이 시골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총 3군데의 독일 대도시에서 살아봤는데요. 솔직히 서울과 비교해서는 이게 셋 다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현재 독일 찐 시골에 살아보니까 그곳들은 대도시가 맞습니다. 이런 곳들은요. 메가도시와 비교해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독일스러운 삶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교통이 편리하고 또 인프라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대부분의 독일 대도시들은 이제 대학교가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방면의 교육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또 그만큼 상급 학교에 수도 많아서 선택 범위가 넓어요. 그 밖에도 대도시에만 살아도 외모가 튀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현저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독일어를 만약에 잘 못한다 하시더라도 나처럼 못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막 그렇게 특별히 흠이 되지 않는다. 또 본인만 원한다면 독일 생활에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인사회, 한인교회나 한글학교 등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 스스로도 대도시에 살 때는 뭐 이렇다 할 독일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도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교육만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시라면 메가도시처럼 대도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슈타타일, 그 지역구로 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메가도시 단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또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중에 뭐 단 한 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부모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둘째 데모의 친언니가 도르트문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거기도 무슬림이 7, 8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학교래요. 근데 그중에 학급 문제아의 부모를 몇 번을 호출을 하는데도 끝까지 나타나지
가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대도시는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유치원 자리가 없는 문제, 정말 저는 이거를 가장 큰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이게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형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또 그 형제가 미리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무슬림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갓 한국에서 온 이민자 가정은 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니까 만 3세가 되어도 아예 못 보내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유치원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엄마들이 아무리 뭐 독일에서 가정주부로 지낸다고 해도 정말 극한의 상황조차에서도 도움을 줄 가족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이게 기관밖에 믿을 곳이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거기서도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간신히 버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데, 심지어 여기가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야.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서 일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 이민은 정말로 저희 블로그 이웃님께서 쓰셨던 것 같이 강철 체력과 강철 멘탈이 필수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어지간히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는 점, 뭐 이런 테마로도 제가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독일 대도시의 큰 단점으로 높은 집값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도시 집값은 원래도 비쌌는데 코로나 이후로 뭔가 상상 초월로 올랐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고액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이상은 대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집에 사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 대도시의 장단점을 정리해드리자면, 독일스러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선에서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는 점. 하지만 거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조사는 필수고요. 유치원이나 원하는 학교에 자리 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집들의 시설에 비해서 월세가 높다라는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2만에서 10만 사이의 독일 중소도시들 장단점입니다. 독일의 중소도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시냐면요, 이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 경기도에 많은 도시들이 형성이 된 것처럼 독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족 단위의 한국분들이 직장으로 인해서 많이 사시는 그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주변 도시들, 예를 들어서 뭐 킬카임, 바텀부르크, 오버우어젤 등이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독립적인 중소도시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곳들은요, 이제 대도시와 비교해서 같은 월세라도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집에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인 비율도 대도시보다는 현저히 낮고요. 또 학교들도 대부분은 그냥 독일 학생들이 줄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독일 문화나 독일어 환경에 대한 노출 기회를 대도시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중소도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급 학교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다가 김나지움이 아예 없는 중소도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크라이스인 옆 중소도시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원자가 몰려서 학교에 자리가 없는 일을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작년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김나지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3명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독일 교육을 테마로는 제가 차차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잊지 마시고요. 또 뭐 서점이나 옷가게 쇼핑을 할 때 내가 구하는 게 없다 하는 경우가 꽤 자주 생겨요. 주문을 하려면 인터넷밖에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모든 중소도시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곳들은 일단은 우반이 없고 버스만 딱 있기 때문에, 가끔 대도시들도 문화재 보호 차원으로 우반이 없는 도시도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뮌스터죠.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닐만은 하다. 하지만 이제 소도시로만 들어오셔도 이 외국인 외모가 튀기 시작하면서 독일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거의 못 만나보게 되십니다. 당연히 한인사회와의 접촉도 내가 엑스트라로 대도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빈도수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독일 중소도시의 장단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대도시보다 저렴한 집값, 독일 문화와 독일어에 대한 노출 기회가 많음, 하지만 상급 학교 수가 적고 인프라가 그저 그렇고 내가 외국인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 2만 미만의 독일 시골 장단점 비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어느 한 소도시에서 차로 10분 정도 더 들어온 시골 마을이고요. 굉장히 좋은 주거 조건에 비해서 저렴한 집값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시골이니까 뭐니 해도 자연 환경이 좋고요. 어디를 나가도 자연이 있고 또 밖에서 아이들을 놀리는 것도 위험 요소가 크게 없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시설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축구 교실만 해도 저희 남편이 대도시에 살 때 축구 교실 트레이너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랑 비교해서 진짜 여기는 프로피들만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시설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느낀 건데 이제 저희 첫째가 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이 주변에 비슷한 남자애들끼리 그냥 막 서로 초인종 막 눌러가면서 놀자고 부르고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뭔가 어렸을 때나 가능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아직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독일에서도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대도시랑 비교해서 솔직히 유치원 자리 받는 것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올 여름에 각각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 둘째는 유치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 독일 기관에 등록하기까지의 과정과 어떤 팁들은 차차 영상으로 풀어볼 계획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뭐 하나 필요한 게 쉽게 구해지는 법이 없어요. 생필품을 사러도 어느 가까운 중소도시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뭐 아이들 책이나 옷가지 같은 거 사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대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정말 엄청 많이 하게 돼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에 사는 것까지는 그래도 차가 내가 없다고 해도 삶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독일 시골에 사시려면요 여러분 차가 꼭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인프라가 상상 초월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약간 보수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저희가 또 이 동네 유일한 동양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제가 이거에 관한 에피소드는 아주 재밌게 블로그에 다 풀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더보기란 가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로 외국인들 중에서도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을 진짜 못 봤어요. 다들 2세인 건지 아니면 다 독일인 배우자가 있는 건지 진짜 저처럼 독일어 노출기회가 적어서 독일어를 외국어로 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없더라. 그래서 하다못해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도 제가 뭐 외국인이라고 봐주고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독일 시골에 살려면 진짜로 독일어는 필수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대학 졸업자들보다는 이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육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뭐 친척끼리 몰려 사는 그런 집안도 많고 해서 이게 저희 집주인도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의 독일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집처럼 안 느껴진다면서 대도시로 이사를 나갔더라고요. 저는 워낙 내향적인 유감맘으로 이 외로움을 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어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분들께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일 시골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해보자면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정말 내가 상상하던 어떤 독일적인 삶 그 자체다. 근데 인프라가 상상 이상으로 안 좋아서 차가 없으면 거의 삶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어드밴테이지 이런 거 없다. 또 외로움을 잘 타시는 분이라면 정말 힘드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제게 저희가 독일에 가족 단위로 이민을 생각하는데 독일 도시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솔직히 저는 거대 도시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나 아니면은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집값도 대도시보다는 저렴하고 또 독일
독일스러운 경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대도시보다 차만 있으시다면 대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도 함께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일단 첫째는 이 동네에서 유일한 학교인 독일 시골 초등학교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상급 학교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중소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교육적인 면을 생각하면 평생 여기에 사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에 대한 어떤 저의 찐 경험이나 생각들은 이 다시 사는 독일 유튜브 채널과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속 다루게 될 주제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이웃 추가를 하셔서 함께 소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는데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 독일의 80여 개의 도시가 안녕하세요. 하나, 아니 이제 엄마 차례야. 이제 엄마 차례야. 안녕하세요. 이제 엄마 차례야. 저희도 한다.